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실제 투자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식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참고로 매수, 매도 추천하는 채널은 아니고 투자의 책임은 오직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이제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뭐 다양한 얘기들을 듣는데 저는 이제 뭐 잡설은 다 치우고 이제 압축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돈을 따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좀 단순한 명제 같이 보이는데요.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뽑은 건데 이게 왜 따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지 제가 이따가 아주 간단한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운용 수수료는 따로 없지만 거래 수수료가 이제 사고 팔 때 발생을 하고 펀드를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운용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 이 수수료가 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복리인데요. 복리는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복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꾸준함이거든요. 근데 이 꾸준함을 보통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오늘 투자해서 한 30년 냅두면 복리 이제 쌓여서 뭐 돈 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거는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이 아닌 이상 100%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이제 모였을 때 나중에 복리의 마법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리가 이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손실이 수익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이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치면 일단 첫 번째 경우에는 첫 해에 이제 50%의 손실을 보고 2년 차에 다시 50%의 수익률을 얻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년 차에 25%의 손실, 그 다음에 이제 25%의 수익률을 거두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치면, 과연 누가 더 이득일까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아, 뭐 50%첫 해에 잃었고, 다음에 50% 땄으니까 본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1이나 2나 둘 다 본전치기가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렇지가 않죠. 1년 차에 50% 손실을 본 경우에는 일단 1,000만 원이었으니까 500만 원이 되죠. 1년 차에.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에 50%의 수익률을 거뒀으니까 500만 원에서 50%는 이제 750만 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250만 원을 잃은 거죠. 그럼 2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2번의 경우에는 똑같이 계산을 했을 때 93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수익률은 1번이 훨씬 크죠. 두 배인데 문제는 잃을 때 똑같이 두 배를 잃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수익률도 그렇고 실제 그 자산 총액을 계산을 해보면요. 2번이 훨씬 적게 잃었기 때문에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적지만 손실률이 적었기 때문에 총합으로는 이제 2번이 훨씬 잃은 돈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수익률이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죠. 아, 나 이번에 20% 벌었어, 30% 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돈을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막상 계좌를 까보면
돈을 번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30% 올랐다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없지? 그거는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 이제 계속 등락을 하면서 수익률을 깎아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률보다는 손실률이 중요하고 돈을 따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자산 증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숲을 안 보고 나무만 보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둡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돈을 잃지 않는 것을 이제 리스크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고, 물론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조금 그런 보는 눈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액티브하게 이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클 때는 현금 보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100% 항상 투자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현금 보유도 필요할 때는 괜찮고, 예를 들면 뉴스에서 이제 최근에 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워런 버핏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전문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지금은 현금 보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시장이 이제 떨어졌을 때 좀 더 싸게 살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워런 버핏처럼 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현금을 어느 정도 항상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일단 어쨌든 돈을 벌려면은 우선 잃지 않는 게 핵심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수료가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고 팔 때 수수료가 생기고 운용 수수료라고 해서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운용 수수료를 받죠. 이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사고 팔 때는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계속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누적이 돼서 장기 투자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통계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내가 누군지를 좀 더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트레이더냐 아니면 장기 투자자냐라고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트레이더라고 치면 이 사람들은 거래를 아무래도 많이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거래 수수료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겠죠, 수익률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팔고 했을 때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더들은 그 높은 수익률이 항상 필요한 거고,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따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만 아주 긴 시간 동안 플러스를 유지가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사고 팔다 하다 보면 돈을 잃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장기 투자자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장기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웬만하면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죠. 특히 이제 쓸데없는 괜히 심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 거는 조금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운용 수수료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꽤 영향이 큽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투자 회사에 있을 때 이제 기관 쪽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운용 수수료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펀드래도 운용 수수료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고 결론을 이제 내면 운용 수수료와 그다음에 회전율이라고 하죠. 거래를 사고 파는 이제 빈도수를 비율을 나타내는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S&P 500 같은 그런 아주 거래하기 쉬운 상품이면 모르는데, 뭐, 부동산 펀드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뭐, 이런 대체 투자 같은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좀 운용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를 하셔야겠고, 일단 운용 수수료 제가 예시를 잠깐 드리자면요. 이 S&P 500 이제 ETF인데, 이게 이제 뱅가드에서 나온 한마디로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 추종 펀드고요. 이 모닝스타라는 이제 리서치 회사에 가서 이 VOO라는 이 티커라고 하죠. 이제 상품을 나타내는 심볼인데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펀드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제가 표시해 둔 데가 이제 expense ratio라고 있는 데가 운용 수수료인데요. 0.03%로 굉장히 낮죠. 얘는 그냥 지수 추종하는 애다 보니까
특별히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용 수수료가 굉장히 낮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없다고 봐도 괜찮은 수준인데요. iShares라는 이제 블랙락에서 나온 S&P 500 똑같은 이제 인덱스 펀드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ETF였고 얘는 이제 뮤추얼 펀드라는 앤데 이제 조금 그 상품의 특성이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똑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앤데 중간에 운용 수수료를 보시면 0.35%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S&P 500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그 수익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뮤추얼 펀드랑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금 그 규제나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메시지는 같은 상품이어도 운용 수수료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에 손해 보는 게 굉장히 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복리 얘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인내와 복리를 뽑고 싶어요. 인내라는 거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하기가 힘든 거고 복리라는 거는 그 인내의 결과가 이제 복리인데요. 이 복리의 마법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이제 꾸준함인데요. 그 꾸준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일찍 투자를 시작할 거.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가 뭐 용돈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를 떼서라도 투자를 최대한 일찍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대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알바 같은 거 하게 됐을 때 뭐 아이폰 같은 거 사지 말고요. 그 돈을 조금 떼서 차라리 투자를 하고 이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주식시장이 녹록한 데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시장에. 근데 그런 사람들의 돈을 이런 워런 버핏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아주 소수의 그런 훈련이 잘 된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겨주는 시스템이 지금 주식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이제 당하지 않으려면 인간의 그 심리적인 약점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억제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최대한 꾸준하게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식이 있는데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년이다. 그러면 돌이나 뭐 이럴 때 아주 어릴 때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릴 때 이제 펀드를 하나 열어서 거기에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목표 금액이 예를 들면은 20년 후에 등록금이 얼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기 계산을 해서 대충 계산을 해서 그 수익률 목표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일찍 투자를 시작하는 게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제 이거를 나중에 알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몇 년 됐지만, 어쨌든, 저도 좀 더 일찍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능하면은 금액을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 금액을 고정시키는 게 좋냐면, 이게 변동이 생기잖아요. 물론 살다 보면은 뭐 돈이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고 이런데 그 이제 변동이 생기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좀 간사해져서 나중에는 이 돈을 결국에는 빼게 되더라고요. 아, 이번 달만 좀 빼지 뭐 하다가 그게 이제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고정 금액이 좋고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금액을 늘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늘린 다음에는 그 금액을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동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게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변동보다는 좀 고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게 지금 복리로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이제 그래프 도식화한 건데, 주황색이 이제 세이빙이죠. 그러니까 저축, 누계액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투자 수익을 이제 역시 누계액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는 이제 지금 현재인 거고, 이게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뭐 이렇게 쭉 가는데, 한 10년, 뭐 15년까지는 거의 그 저축이 많거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투자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15년까지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요. 갑자기 투자 수익이 늘기 시작해서 투자 수익이 나중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이게 30년, 40년 이러면 굉장히 길죠. 긴 시간인데, 우리의 인생 이제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면, 20대에서 30대 보통 일을 시작하고, 이제 사회 활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까지 이제 60년, 65세, 그러니까 60세, 65세, 정도까지가 이제 3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미리 좀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서 꾸준히 투자를 하면 이제 훨씬 그 투자 수익이 크고, 나중에 노년에 걱정이 덜 하겠죠. 지금 노년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 투자를 그때 젊을 때 안 하고, 물론 국민연금 이런 거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부동산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유동성이 훨씬 떨어지죠, 주식보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빈곤율이라든지 그런 노년이 좀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저희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솔직히 기대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파이낸셜 플래닝을 잘 세워서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꾸준함의 결과가 이 30년 후에 인베스트먼트 게인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는 저도 이제 예전에 일할 때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제 많이 보여주는 그런 차트였는데요. 이제 growth of a dollar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일부를 투자했을 때 20년 후에 이제 뭐 S&P에 20년 투자를 하면 얼마나 벌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불을 1965년에 투자를 해서 2023년이 됐을 때 이제 그 100불이 얼마가 돼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재밌는 게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축과 그 다음에 투자 수익 이제 그래프와 비슷하죠. 처음에는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 갔을 때는 그게 확 늘어나는,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났을 때 본격적으로 복리의 마법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뭐 물론 조금 줄긴 했지만 최근에 그래도 100불로 시작해서 지금 2023년 1월 기준으로 2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0배가 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고 이거는 지금 100불을 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수치거든요. 내가 여기서 똑같이 100불씩 계속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커질지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당장 그 S&P 500을 예를 들면 이제 등락을 하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뭐 20% 떨어졌고 지금도 뭐 잠깐 올랐고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그래프를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965년부터 23년까지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등락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전부 각각 다른 사이클이었고 떨어질 때도 많이 있었고 그랬을 텐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걸 보면 시간은 나의 편이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찍 투자를 할수록 그 시간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을 조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주식을 하는 거는 좋은데 주식을 하면 좀 제대로 하는 게 좋고,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린 세 가지 정도는 꼭 명심을 하는 게 좋겠죠.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그 심리와 이제 반대로 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그런 투자자들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워런 버핏 정도가 되면 그게 이제 레전드 투자자 반열에 오르는 거죠. 워런 버핏도 처음부터 워런 버핏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이제 투자를 하고 하면서 그게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그때는 돈을 버는 수준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이 자산 증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언론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극적인 멘트들로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다." 뭐 "벌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벌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히 불안감에 빠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벼락거지." "벼락부자." 뭐 이런 말도 막 써 가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리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거기에 빠져서 결국에는 어 돈을 묻지마로 투자를 했다가 대부분 돈을 다 잃고 "다시는 주식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산 증식 과정이라는 거는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했을 때 그게 인제 나중에 빛을 발하는 그런 긴 전쟁이고요. 그 전쟁의 승자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결실이겠죠. 그래서 전투를 뭐 한두 번 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긴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식 시장은 결국에는 빨리 들어갈수록 이득이다. 그리고 꾸준히 할수록 이득이다라는 거를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인제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좀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인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키고는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인제 채널명과 같은 이제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인제 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생존을 하면 결국에는 '승리자로 남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인제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